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난생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동갑이고 제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여자친구가 나중에 제 아내가 됩니다. 아내는 반장을 하기도 하고 밝고 발랄한 말을 하는 타입으로 고1 치고는 성숙해 보이고 이뻐서 학년 불문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잘생겼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나름 여자에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교제는 계속했고 저와 아내는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편의상 바이크로 통학을 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바이크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도 바이크를 권했습니다. 예전부터 오토바이에 관심은 있었는데 내가 좀 둔한데 탈 수 있을까? 괜찮아.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 줄게. 그럼 타보고 싶어. 드라이브 같은 거 가면 재밌을 것 같아. 하고 신이 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이브를 즐기는 등 새로운 취미가 더해지기도 했고 알콩달콩 교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했고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로 일에 힘쓰면서 휴일에는 둘이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하고 저와 아내는 그야말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신혼생활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휴일에 제가 어느 산길을 혼자 바이크 타고 드라이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뒤에 있던 트럭이 앞을 잘 보지 못했는지 느닷없이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트럭에 들이받쳐 그대로 도로 위를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렇게 죽구나 생각했는데 헬멧과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그것보다 얼굴을 크게 다친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굴이 변형될 정도의 복합 골절은 아니었지만 얼굴의 왼쪽 절반이 눈 옆에서 턱 부근까지 아스팔트에 갈려서 울퉁불퉁하고 붉은 흉터가 생겼는데 의사의 말로는 너무 큰 흉터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에게 외모로 인기가 많았기에 얼굴 전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흉터를 받아들이지 못해 거울을 다 치워버릴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사고 후 몇 달이 지나 다리 골절도 좋아지고 직장 복귀를 위해 재활 치료를 시작했지만 어쨌든 얼굴의 흉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힘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에게 애써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은 것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상냥함이 기뻤던 반면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고 있는 듯한 아내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을 한 건데 제 마음은 갈수록 삐뚤어져 갔습니다. 무사히 태어나고 사고 난 지 반년이 지났어도 제 기분이 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외출을 할 때엔 큰 모자와 큰 마스크, 큰 안경을 착용해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모자를 쓸 수 없었고 안경과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흉측한 흉터에 대해서
모두가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고 차츰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기분을 살피면서 일을 쉬어도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밝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위로하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화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내에게 선물한 바이크가 눈에 보일 때마다 그런 거 눈에 거슬리니까 버려. 바이크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아내는 계속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을 때 네가 내 마음을 알긴 해? 옛날부터 항상 그랬어. 그렇게 무신경하게 말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아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뭐? 지긋지긋?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아내와 크게 싸웠고 해선 안 될 말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혼해. 너도 어차피 내 얼굴 보고 속으로 역겨워 했을 거 아니야. 아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짐을 챙겨 나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아내의 친정에 이혼 신고서를 보냈고 아내도 이혼에 합의하여 저와 아내는 사이가 틀어진 채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낫지 않는 얼굴의 흉터가 계속 신경이 쓰여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밤중 외에는 거의 외출하는 일 없는 이른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걱정에 여러 번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할 자리를 마련했지만 저는 번번이 부모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래저래 그런 생활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상을 바꾸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언제나처럼 새벽에 밥을 먹기 위해 부엌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자고 있을 어머니가 부엌의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너한테 편지를 보냈어. 헤어진 지 10년 만인데 무슨 일이 있나? 밥 먹고 나서 봐도 되니까 한번 읽어나 봐봐. 하고 봉투 한 통을 건네왔습니다. 저는 말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와서 일은 무슨 일? 10년 전에 남남됐는데 안 봐도 뻔하지. 재혼한다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 재혼하던가 말던가 짜증나네. 하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 편지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우니 갑자기 편지를 보내온 게 묘하게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때의 나날들, 둘이서 여행 다닌 거, 싸우는 일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이대로 아내와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운명이구나 라고 확신했던 일이 떠올랐고 편지의 내용이 뭔지는 봐야겠다는 생각에 쓰레기통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을 보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낸 사람에 적힌 글씨가 아내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지저분한 글씨였는데 누가 아내 흉내를 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내오기까지 했는데 그냥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지가 한 장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가봐. 27일이야. 꼭 가봐야 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미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약속이라니? 그리고 편지에 적힌 글씨도 삐뚤빼뚤 아내의 글씨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저를 싫어하던 사람이 저를 놀리기 위해 보낸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일이면 바로 내일 모레인데 내가 거길 왜 가? 하고 속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27일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결국 편지에 적혀 있던 대로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졸업 후 18년 만이었습니다. 만약 사고로 흉터가 남은 얼굴을 놀리려 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안경도 마스크도 벗고 이 생생한 얼굴을 드러낸 후 걔를 때려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적힌 게 없어 27일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3시에 고등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예쁘게 보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에 오랜만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제가 입학하기 몇 년 전에 신설된 고등학교이기도 해서 오랜만이었지만 몇몇 시설 말곤 체육관 등의 모습은 그 당시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둥빈둥 고등학교 안을 걸었습니다. 교실 내는 물론 들어갈 수 없었지만 교실 안이 달빛에 비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허함과 함께 학교 다닐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으로 걷다 보니 저는 어느새 학교 뒤 창고 앞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가고 있었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학교 끝나고 해질녘쯤 아내를 불러 고백한 장소였습니다. 무엇을 어떤 말로 마음을 전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자리에서 아내가 주저없이 고백을 받아준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20년 전과 편지에 써 있었던 27일, 이 두 숫자가 연결되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이날, 저와 아내가 어떤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둘이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여기서 함께 확인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각자 맹세를 종이에 쓰고 병 속에 넣어 창고 뒤 소나무 앞에 묻었던 것입니다. 왜 20년 뒤에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10년 뒤면 너무 가깝고 30년 뒤면 너무 멀고 20년 정도면 분명 육아도 익숙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 아닐까? 하고 아내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창고 뒤 소나무는 더 커져 있었고 기억을 떠올려 소나무 앞쪽을 돌로 후벼 팠습니다. 20년 후에 파낸다고 해서 꽤 깊은 곳에 병을 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을 캔 것 같은데도 병이 나올 기미가 없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1분여 더 파다 보니 마침내 20년 전 아내와 함께 묻었던 그 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 뚜껑은 녹슬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쉽게 열리지 않아 그냥 병을 깼습니다. 병 속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펴는 순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에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제 글씨로 힘차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아내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둘이서 찍은 화목한 스티커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풋풋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쓴 기억은 있었지만
몇 월까지인지는 기억을 못했는데 왠지 27일이라고 쓴 기억만 머리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전에 이 메시지가 든 병을 묻은 뒤에 아내의 이마에 뽀뽀를 해줬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같이 지내고 결혼도 하고 터무니없이 쌓아온 추억에 더 씌워졌는지 뜻밖에도 이때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날의 일, 그리고 20년 후의 약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종이를 들고 모든 것이 생각나니 괜히 안절부절해졌고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하려고 아내의 연락처나 아내와 관련된 건 모두 지워버렸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아내의 친정집이 어딘지 알기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재혼은 안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아내의 친정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장모님께서 나오셨고 갑자기 딸의 전 남편이 찾아와서 놀라신 듯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찾아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니 아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병원 위치와 병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은 큰 종합병원이었고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가 있다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병실 앞에 도착하니 아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해서 많이 놀라겠지? 소란만 피우게 되면 어쩌지? 하고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병실에 누워있던 아내는 어머,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고등학교에는 안 가? 라며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내는 발에 깁스를 하고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녀온 것에 대한 말보다 어쩌다 다친 건지 물었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다리 부러진 거 말고는 괜찮아. 오른손에 붕대를 감아서 글씨를 잘 못 썼어. 그런 것보다도 저는 아내가 아직 바이크를 취미로 하는 것을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바이크 타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바이크만큼 재밌는 게 없다니까? 너가 가르쳐줬잖아.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크 보는 거 싫지? 아니, 전혀. 빨리 나와서 또 타고 싶어. 하고 시원스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친 취미로 아내가 다쳐버린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저 자신은 사고로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바이크를 보는 것조차 싫었는데 아내는 다쳐도 여전히 바이크 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걸 숨기려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는 새벽에 갔다 왔어. 20년 전에 한 약속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잊어? 근데 그 병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어? 병 안에 종이 봤어? 하고 흥미진진하게 물어왔습니다. 보고 왔어. 오, 그렇다면 다행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종이에 적혀 있었잖아. 맞아, 맞아. 그거 지금도 안 변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 신고서를 받았을 때는 충격이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 바이크 안 가르쳐줬으면 사고도 안 났을 텐데.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네. 무슨 소리야?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난 건 내 탓이지. 가르쳐 준 거랑은 상관없어. 그건 그렇고,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든다면 예전처럼 나랑 같이 있으면서 이번에는 나를 돌봐주는 게 어때? 그건 그렇고, 나보다 네가 더 많이 변한 거 아니야? 봐봐. 전에 계속 쓰던 마스크랑 큰 안경은 어디 갔어? 역시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마스크랑 안경 쓰는 걸 까먹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사귈 때부터 평생 함께 하기로 맹세했으니까. 하고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 후 아내의 부상은 순조롭게 회복되어 무사히 퇴원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했습니다. 저도 10년간의 외톨이에서 벗어나 택배 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히 있지만 저는 예전처럼 숨기는 것은 그만뒀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이크 타다가 사고가 나서 흉터가 심합니다. 놀라셔도 이해합니다. 몸은 건강하니까 택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만에 받은 아내의 편지로 저는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재혼을 했고 얼마 뒤 가족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과거는 잊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